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어플로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요. 여러분 그 상장 폐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두려워하시잖아요. 지금. 일단 뭐 상장 폐지가 안 되고 뭐 그렇다고 한다면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막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보여지는데 자, 여러분 지금 현재 그러면 배심원 평결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1심 재판의 결과는 지금 안 해요. 그러면 지금 이전에 이오플로우 회사가 없어지는 겁니까? 상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명확히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12R 신주 인수권 증서를 일단 매수를 해서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네, 이것이 반환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네, 이 부분을 제가 두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요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향후 이어플로우의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까 꼭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어플로우와는 별개로 제가 대박주를 하나 찾아서 이것은 여러분들 이어플로우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요즘 뭐 전국이 하도 어수선하기 때문에 시장하고 관계가 없는 비시장 관련주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독특하고 차별적인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요거는 꼭 공략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이건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플로우 바로 말씀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어려운 상황이지만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보내주고 계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저도 좋은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일단 여러분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아까도 뭐 잠깐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이게 이어플로우가 지금 뭐 6, 7천억 만약에 이제 배상을 하면은요. 6,400억이죠. 네. 이 충당 부채를 쌓아야 됩니다. 네, 부채가 있을 것을 미리 대비해서 충당 부채를 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요거는 뭐 엄청나죠. 엄청나게 되기 때문에 이거가 발생하게 되면 완전 자본 잠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계상하는 시점이 언제겠습니까? 배심원 평결하고 계상을 할까요? 올해? 못합니다. 그죠? 지금 못해요. 그러니까 배심원 평결이 끝나는, 1심 재판이 끝나는 게 언제예요? 내년 3월 아닙니까? 물론 2심, 3심도 있지만, 1심만 가지고 우리가 충당부채를 싼다고 볼 때, 내년 3월이 지나가서 내년도 그 재무제표에 이게 계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자본잠식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요거는요, 여러분, 내년 반기 정도에 반영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그거는 그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재판 결과가, 1심 결과가 나오는 내년 3월 이전에는 이어플로우가 완전 자본 잠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배심원 평결만 나가지고는 완전 자본 잠식 상태, 충당부채를 안 쌓아도 되니까 지금 아직 판결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최종 판결이 아니라 그 1차 과정인 배심원 평결만 나온 상태예요.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그죠? 그걸 제가 볼 때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그리고 2심, 3심도 있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태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12R 신주인수권 증서를 매수를 좀 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갑자기 유상증자 취소해버렸다. 이거 뭐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하고 그러면 우리 보상을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막 이런 생각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요. 두세 가지 사례를 한번 보면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물론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옛날에 2020년도에 이제 했었어요. 근데 얘네들은요. 청약을 하고 난 뒤에 취소를 한 겁니다. 그죠? 근데 이어플로우는 청약을 하기 이전에 취소를 한 거잖아요. 그죠? 청약 이후에 취소를 한 것에 대해서 뭐 보상을 꼭 해줘야 된다는 법도 없고
또 청약 이전이기 때문에 사실 TA 항공 사례를 보면은 이어플로우랑 그 타이밍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을 받기가 좀 힘들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메디톡스라고 있었어요. 그죠? 네,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유증을 철회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메디톡스. 이것도 얘네들도 청약을 한 이후에 취소를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청약을 했기 때문에 청약을 하기 전에 이어플로우의 증자 취소와는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자, 요 부분을 또 생각을 한번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그런 대금들이 일단, 보상이 되면 좋겠는데, 그 신주 인수권 매수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금 찾아본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변화가 있으면 또 정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여러분 그 2015년도에 코롱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예. 코오롱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보면 자, 얘네들 같은 경우 어떤 경우가 발생했냐면요. 그러니까 그 이어플로우의 돌파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어플로우의 돌파구. 뭐가 있을 것이냐. 얘네들이 결국 이 두퐁하고 영업비밀권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어플로우와 비슷하게 나왔었죠. 근데 이 듀퐁 같은 경우하고 코오롱 인더스트리하고의 이 소송권에서 결국 나중에 이제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끝까지 안 가고요. 합의금을 2억 7,500만 달러를 주고 소송을 마무리 지었어요. 물론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 금액은 뭐 상당히 크죠.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한 3천억 좀 넘나요? 3천억 좀 넘습니다. 근데 우리가 코오롱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볼륨도 크고 매출권도 이제 컸었던 상황이니까 막 이 정도를 일단 주면서 합의를 할 수가 있었겠지만 지금 뭐 이어플로우 그지 아닙니까? 그지인데 인슐렛이 합의를 만약에 한다고 그럴 때 막 이 정도 금액을 요구를 하겠습니까? 지금 뭐 6,400억이라고 일단 손배소 금액이 나와 있지만 이거보다 훨씬 남은 뭐 몇백억 정도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요것은 이어플로우가 어떤 돌파구를 또 열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어플로우가 살아나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돌파구도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꼭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6,400억이라는 게 얘네들이 한번 빵 때려 본 거지. 이걸 다 받아가려고 생각했다면 진짜 도둑놈이고요. 막 그럴 리는 없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징적인 건이다. 매출도 없었고 팔지도 않았던 상태고 그거로 해서 뭐 제품을 만들었거나 그런 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1단계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향후 우리가 이오플로우의 결국 진행 과정은 그겁니다. 관리 종목까지는 이제 뭐 내년도부터 혹시라도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건 뭐 관리 종목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어플로우가 사느냐 죽느냐인데 관리 종목에서 목숨을 부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지금 현재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건이라고 저는 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상패까지 결국 진행이 되려면 1심 결과가 완전히 나오고 이게 진짜 충당부채로 쌓아가지고 얼마를 충당부채로 쌓아야 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또 틀려집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상패하고 뭐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전에 이제 주가가 또 요동칠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찬스도 또 나오는 거니까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오플로우가 결국 살아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전략적 투자자 모집하는 뭐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금을 유치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 꼭 없으란 법은 없고 뭐 M&A권 재료가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어떤 상패되기 이전에는 충분히 돌파구는 여러 개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네, 그렇게 보이고요. 여러분들이 지난 금요일날 보셨다시피 이제 크게 흔들었다가
다시 이제 하한가로 가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분 차트 보면은 결국 이제 이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거래가 크게 터지면서 어떤 그 다음 주 초반에는 큰 등락은 있지만 계속 급락을 하지 않을 개연성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또 판단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뭐 반대 매매 매물은 이 정도면은 다 털렸을 거고 이어플로우 담보로 잡아서 뭐 주식 자금을 이제 융통했던 분들은 다 털린 거 아니에요, 지금. 지난 금요일 날 다 털린 겁니다, 반대 매매. 그러니까 다음 주 초반 월화에는 상당한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고 요걸 보고 우리가 그때 맞는 전략을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제 의견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어플로우라고 문자를 한번 주시면 그 긴급한 상황에 맞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 여러분들이 매매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번호로 이어플로우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그래야 제가 사인 드리고 정보 드려서 위기 극복 방법을 말씀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문자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뭐 소통도 하고 뭐 추천주도 받고 해서 우리가 살아나야죠. 그죠? 살아나기 위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봅시다. 꼭 문자를 주세요. 문자 주신 분에게만 제가 연락을 드릴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요거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릴게요. 네, 여러분,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장과 상관없이 진짜 독특한 매력을 지닌 비시장 관련주를 해야 합니다. 요 대박주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적이나 재무도 확실하면서 독특한 장점이 있어서 국내 상황에 상관이 없이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 이 종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건과 관련된 독특한 종목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 대박주를 지금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가 자체는요, 부담이 안 가요. 1,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좀 가벼운 맛이 있겠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1,000원에서 5,000원짜리 종목이면 야, 그거 뭐 재무도 형편없고 실적도 형편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섹터가 우량 중형주에 속해 있고요. 시총이 벌써 3천억 내지 6천억 간다. 그러면 이걸 저가 주면서 부실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자본 총계,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재산도 보시면요.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실 잡주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는 더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가격이라고 보고요.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가 차트를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주봉 차트. 자, 이게 뭐 한 1년여 이상을 등락을 거듭하면서 눌릴 대로 눌리다가 이제 딱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커브를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커브를 그린다는 건의 생각은요. 그냥 제가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확실한 근거를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등락 이후에 폭발 초기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저퍼예요. 저 PBR입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도 엄청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강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시장 관련주가 아니에요. 비시장 관련주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쌍끌이 기관 매수, 외인 매수가 들어오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래서 이걸 확인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소 더블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월봉 차트는 되게 이런 모습입니다. 월봉 같은 경우도 눌려서 결국 여기서 시세를 내면은 최소한 여기까지 가고 이걸 돌파할 가능성도 높죠. 그 독특한 강점 때문에. 자, 그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대 강점은 비시장 관련주고 시총이 작고 하니까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여러분. 상장 주식 수가 뭐 엄청 많은 종목이 아니에요. 그 재무나 실적이 탄탄합니다, 여러분.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요게 이제 제가 조금 흐릿하게 했습니다만은 3분기까지가 작년 대비해 가지고 30% 증가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4분기 실적이 폭증이 여러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요, 여러분? 일단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한 50% 정도 최소 생각입니다. 이 정도는 급증이 될 거고, 4분기에 자산을 평가해 보면은요, 결산이익이 대폭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이제 연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나오겠죠. 예. 그거예요, 핵심은 여러분. 예, 요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매년 한 500억 내지 1000억 영업이익이 안정되게 나오면서 이번에 실적이 폭증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기본적인 건은요, 그 핵심 되는 재료는 바로 요겁니다. 글로벌 자산 관련 특별한 호재가 최대 핵심이에요. 특히 미국 시장 관련해서 초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네, 요걸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자, 이게 금감원 공시 가보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미국 관련 자산이에요. 근데 이거는 되게 12월에 이제 평가이익을 내잖아요. 그래서 12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플러스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커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커져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미국 관련해가지고 자산의 평가가 엄청 클 텐데, 뭐 한 30만 주 정도, 뭐 이런 정도 아마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게 엄청날 것이다. 이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뭐 퍼 PBR 보면은 저 PBR이에요. 당연히 이제 주가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가치적인 평가도 돼 있고, 연기금 외인 같은 경우도 쌍끌이 매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여기 보시다시피 확실하게 기관 외인 쌍끌이 하고 있죠. 네, 쌍끌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네, 빨간 게 외인, 초록색 기관입니다. 네. 이미 크게 올라서 매집을 했다면은 그거는 사실 타이밍이 안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유동성 같은 경우는 엄청 커요. 유동성도 되게 한 3천억에서 한 7천억 요 사이를 유동성, 현금 유동성도 갖고 있습니다. 자, 요런 건 여러분 꼭 해보셔야 돼요. 자, 이 대박주는 여러분들이 대박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번호는 앞에서 말씀드린 번호랑 똑같습니다. 전화번호는 뭐라고 말씀을 주시면 되냐면, 문자를 주시면 되면 대박주 이렇게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 AS부터 매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꼭 모실 겁니다. 아시겠죠? 대박주라고 꼭 문자 주셔서 큰 수익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